왜 문제 해결 과정을 배워야 하나요?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하면서 어떤 주제가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매일같이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어떤 태도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사업과 비즈니스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들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뭐라고 말하죠? 비대면이 강화되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말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또 비즈니스의 영역 가운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새롭게 선택해서 가야 될 길이 있는가 하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변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지만은 막상 변화하려고 보면 이게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정의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깊은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선택하게 됐고요.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은 결국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 또 문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를 보는 것, 또 그리고 과제 중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것,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마땅히 분석하고 해결해야 될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잘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과정들이 나름대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통밥이라고 해가지고 인사이트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과정 관리나 단계 관리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논리적이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거든요.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단계에 대한 개념, 또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해 매우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관점에서 맨 먼저 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담당한 KR 컨설팅의 이강락이라고 합니다. 지금 강의할 내용은 저희가 일상생활 가운데 또 저희가 프로젝트 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해결 기법에 관계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의 목차는 6가지 정도 단원으로 나눴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인가, 또 문제를 어떻게 구조화하는 것인가,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또 워크 플랜, 작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인가, 그리고 분석 및 증명과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문제를 종합하고 스토리 보드를 만들고 최종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6단계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과제를 할 때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과제를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과제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것과 또 해결해야 될 과정, 현상에 대한 것들을 잘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성공 기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가 어떠한 것이고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또 이 일에 관계된 주요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의 제약사항들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해결 방안의 범위, 일정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급적이면 한 장의 썸머리로서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다 보면 일의 범위도 그러고 모든 것이 들쑥날쑥하다 보면은 뭐 하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래서 이 과제를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모습이나 목표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이 일에 관계된 대상 범위나 관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테크닉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분석이랄지 또 3C 분석이랄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마켓쉐어 분석, 손익 분석, 또 스와트 분석 이런 분석 시트를 통해서 현재 현상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비즈니스는 성장의 기회가 뭐가 있는지 고객 만족도를 올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정리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C 분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3C 분석이라는 것은 고객 관점에서 한번 이 현재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동종사, 경쟁사, 우리 동종업계에서 어떤 상황인 것인지 또 우리 회사 상황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문제점, 또 과제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스와트 분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에 대해서 나열해 보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그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기회 요소가 있는가 하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양식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게 스와트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빈칸을 메꿔보고 나면 그것들을 조합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방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회사는 이런 강점, 우리 조직이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주변 환경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 강점과 기회를 잘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좋은 성장 전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약점, 우리 조직의 약점이 있는데 또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할 것인가? 위협의 요소들이죠. 그것도 하면 그것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외부적인 어떤 기회와 위험에 대한 요소를 잘 정리해가지고 과제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하는 방법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어떠한 것을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된 것을 한 장의 시트로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의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NEC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제들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거죠. 그 나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문제점 리스트, 요인에 대한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구조 정의, 문제를 구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의 정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큰 이 과제들을 나열했으니까 이 소과제들만 잘 해결하게 된다면 결국은 아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걸 분석, 분해로 한 거니까 소과제만 다 해결한다면 이 과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치환한다는 기법이 바로 문제 구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나열된 내용들이 있죠. 나열된 내용들이 이 내용만 해결한다면 저 과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만약에요 저희가 높은 건물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라고 한다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계단 위로 올라가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계단 하나하나의 단계를 통해서 그 전체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문제의 구조화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치환하는 겁니다. 다시 해서 해결하기에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 가능한 과제 리스트로 만드는 것이 바로 문제의 구조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열할 때 누락된 게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복된 것들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사용한 약자가 누락을 방지하고 또 중복을 배제하는 것이 NECE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요, 어떤 문제든지 원인도 많고요, 또 해야 할 소과제들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개선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에 있어서 우리가 유한한 자원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다음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8대2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20대 80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이죠. 실질적으로 노력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20%를 가지고 전체 성과의 80%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20대 80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색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잖아요. 우선 20%의 노력으로 80% 성과를 낸다면 거꾸로 80%의 어떤 인풋에 대한 것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해봐야 결과는 20밖에 없으니까. 그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0의 노력을 해서 80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만 하자.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단력과 직관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잘 대응해보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혼자 하지 말고 여러 그룹으로 팀을 짜가지고 그 문제를 정의해보는 거, 그리고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선안들을 구체화시키고 레벨업하는 것들,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약간 리스크가 있죠. 어떤 리스크입니까? 모든 문제가 80%를 해결하지만 20%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8대2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랄지 아니면 시간이랄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보면 쓰는 용어가 있죠. 우리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용두산의이죠. 그러니까 뜻과 의지는 매우 크고 많이 크게 어벌쩍하게 폼을 잡아서 걸렸지만 막상 그 해결하려고 보면 한계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시 8대2의 법칙을 생각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면 전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8대2의 법칙이고,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또 그 등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전에 말했던 이슈 트리를 가지고 본다면요, 어찌 보면 잘라내는 작업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해서 저희가 선정한 과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해결하는 숙제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숙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효과로 본다면 20%의 어떤 인풋을 가지고 80%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나머지를 내려놓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작업들이죠. 과수원에서야 좋은 상품 가치가 있는 과일을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이 일정한데 달려있는 과일이 너무나 말아버리면 그게 전부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부는 선택을 해서 다 가지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된다면 정말 상품성이 좋은 A급의 과일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수원의 농부가 과일을 이렇게 선택하고 가지치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저희가 문제 해결할 때도 적절하게 우선순위하고 가지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이 사실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단하고 반복되는 정제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욕심이 많기 때문에요. 삭제하는 것이 절대로 용이하거나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이 집중하려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비본질적인 이슈의 제거라고 하는 것은 힘든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합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하는 열쇠 키포인트가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말고요. 집중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역정적인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정의를 잘 해야 된다는 것. 그 문제가 정의되고 나면 그 문제를 구성하고 구성 요소들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된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하고 나면 그 모든 문제를 동시에 짧은 기간 동안에 다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포인트 있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 그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특별히 문제 해결 과정의 전반부로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